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먼저 지난 밤 사이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날 3대 지수 동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의 주된 이유는 바로 FOMC 회의 결과였는데 이 회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3대 지수는 일제히 1% 가까이 급락할 정도로 한 차례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나스닥 중심으로 낙폭을 빠르게 줄였긴 했지만 이 상승 반전은 하지 못하고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0.7%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그래도 0.24%까지 낙폭을 줄인 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FOMC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그럴까요? 애프터마켓 그리고 저희가 특집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긴 하겠지만 이번 FOMC에서는 연준이 올해 물가가 연율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연준의 정책 결정의 판단 기준이 되는 2%를 훌쩍 넘는 그런 물가를 상승할 것이라고 연준이 전망을 한 건데 그러면서도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고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게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었었고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 시점도 앞당겨졌는데요. 기존 방침이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거였었는데 이번에는 2023년 정도에 두 번의 금리 인상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꼈던 요인이 있었고요. 이 소식과 함께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올라서 1.57% 수준까지 뛰어올랐고 달러 인덱스도 단번에 0.8% 이상 올라서 91.3 수준까지 뛰어오른 채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핵심은 아무래도 FOMC다 보니까 저희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도 이 내용은 짚어드릴 거고 또 특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진일 교수님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텐데 김진일 교수는 이제 그 미국 연준에서 8년가량 근무를 해서 미국 통화정책의 전문가로 우리나라에서도 꼽히는 분이거든요. 잠시 후에 저희가 이분과 전화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크루즈 관련주, 항공주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왔고 반면에 이 중국에서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산업용 금속을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 국가 보유분을 시장에 풀 것이라고 밝히면서 산업용 금속의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너럴 모터스, GM인데요.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3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1.5% 올랐고요. 자, 로블록스도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지만 활성 이용자 수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소식 때문에 이날 8%가량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자, 소파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유명하죠. 더 낮은 가격에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젠블렛의 평가와 함께 탑픽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4% 상승한 채 마감됐습니다. 썬런도 보겠습니다. 썬런은 이 태양광 발전 업체인데 이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86달러에서 91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0%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막사르 테크놀로지는 위성 제조 업체인데 막사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하면서 상승 여력, 주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45%가량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사르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11% 급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이날 크게 하락했어요. 지금도 선물 시장에서 크게 떨어지면서 2%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랐고요. 여기다 달러 인덱스까지 오르게 되자 금 가격은 반대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재도 선물 시장에서 2.3% 하락하면서 1,813.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이날 약간의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적인 유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브렌트유는 지금 75달러 선에 육박하고 있고 수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이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가 상승세는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WTI 가격은 0.6% 하락해서 71.6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애프터마켓은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를 공개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2023년까지에서부터 2023년부터 아무래도 이제 지난 밤 사이에 가장 시장의 핵심은 FOMC 회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연준이 이제 일부의 예상처럼 결국은
점도표 조정을 통해서 조기 금리 인상을 좀 시사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핵심 내용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이제 2023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 이런 스탠스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도표에 따르면은 연준위원 18명 가운데서 13명이 2023년 안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다수는 최소 2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후년까지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점쳤던 위원들은 5명에 불과했고요. 7명은 오히려 내년에 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점도표를 통해서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월에는 7명만 2023년 내에 금리 인상을 점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비한다면은 굉장히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졌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연준에서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은 그만큼 경기 전망이 올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준에서는 올해 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6.5%에서 7%로 상향 조정한 것을 비롯해서 인플레이션 전망도 2.4%에서 3.4% 상승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의 인플레이션 전망도 3월에 제시했던 전망치 대비해서는 각각 0.1%포인트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그 FOMC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한 차례 좀 출렁거렸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해석이 어땠길래 시장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까요? 네, 이게 FOMC 결과 발표가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죠. 네.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2시 반인데 이 장중의 주가 지수의 흐름을 봤더니 2시 45분경에 장중 최저점을 찍었더라고요. S&P 500 기준으로 약 한 1% 정도까지 낙폭 확대한 그런 구간이 나타났는데 무엇보다도 점도표를 이동시켰다는 점이 시장에서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한 그 원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에버딘 같은 기관에서도 시장이 예상한 바가 아니었다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이 좀 진행이 되면서 낙폭을 그래도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왔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나 좀 살펴봤더니 일단 파월의 주요 발언들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상황 진전이 계속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했을 시에 향후 미팅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적절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한 연준 내부에서의 논의는 아직까지는 시작하지 않았다.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테이퍼링은 시장이 놀라지 않도록 텐트럼과 같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투명하게 그리고 소통을 잘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라면은 자신들이 조치를 취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듯하다. 다만 예상 대비 인플레이션이 더 길게 이어질 위험은 존재한다라고 이런 발언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회견이 좀 지나가면서 낙폭이 좀 회복됐던 것은 이 파월 의장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물론 점도표에 나타났듯이 어떤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는 좀 빨라졌지만은 통화 완화 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겠다는 점은 다시 한번 좀 재천명한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일시적이라고 본 점, 이런 점들이 일단은 주요 지수가 낙폭을 그래도 조금은 만회한 그런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래도 뭐 시간차를 두고 또 연준 회의에 대해서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일장도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장의 움직임만 보면은 결과가 그 문서상으로 발표되자마자는 좀 시장이 약간 놀라긴 했는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과 소통을 하자 그래도 시장은 약간은 안심했다는 그런 그 현상이 보인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금리 인상 시기에는 빨라졌지만은 또 하나의 이 초미의 관심사가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냐.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급진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 4월 FOMC 의사록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발언이 나왔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중에는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주요 지수도 낙폭을 조금은 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FOMC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고려대학교 김진일 교수님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메타버스계의 초통령이라고 해서 뭐 누구나 다 알죠. 로블록스 게임, 뭐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한다는 로블록스 게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블록스가 지난 밤사이 주가가 크게 내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 5월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실망스러웠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급락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5월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4,30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엄청난 숫자이긴 하죠. 다만 지난 4월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약 1%가량 줄어든 겁니다. 이에 따른 실망감이 주가를 하락시켰다라는 분석이 가장 우세한 거고요.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작년 5월에 비해서 이번 이 5월에 활성 이용자 수는 28%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작년 5월은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으로 안 나오고 집에서 게임만 하던 시기였었죠.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를 안 가고 게임을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초등학생들이 또 게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점은 뭐였었냐면 바로 유료 결제가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로블록스는 이 유료 결제를 회계 장부상에는 이제 평균 부킹스로 표시를 하는데 이 평균 부킹스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2에서 3%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4월에 비해서 활성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용자 수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게 첫 번째 아쉬웠던 점이고 유료 결제가 감소했다는 게 두 번째 아쉬웠던 점인데 이 두 가지의 실망스러움 때문에 주가는 8% 정도 급락했습니다. 자, 로블록스 사실 본부장님 최근 들어서 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왔으니 좀 내려갔나 뭐 싶기도 하면서도 뭐 활성 이용자 수가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하니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로블록스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요즘 어떨까요? 네, 일단 이 로블록스에 대해서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평균적인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가 89.86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업사이드를 매우 높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5월 지표를 공개한 이후에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 87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6월에도 주요 지표의 약화를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당연히 코로나19에 따른 수혜가 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당사의 이 회사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래도 모건 스탠리에서는 향후 수년간의 성장 기회 그리고 수입을 창출할 기회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이 기업도 물론 이제 굴곡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팬데믹 수혜가 약화되는 것에서 얼마나 잘 좀 연착륙을 할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지표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서 충격 반응이 났고 결국은 앞으로의 향방을 가릴 것도 얼마나 이를 좀 연착륙을 잘 해서 장기적인 그러니까요. 성장으로 갖고 가느냐 이런 쪽으로 좀 쏠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또 매달 이렇게 활성 이용자 수를 계속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월가의 판단도 좀 분위기가 더 좋아질지 아니면 여기서 좀 나빠질지 이게 분위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튼 줍줍이라고 하면서 캐시우드와 그리고 드래프트킹즈의 이미지가 보여요. 캐시우드가 또 드래프트킹즈를 줍줍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에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힌덴버그의 새 표적이 됐었죠. 스포츠 베팅 업체 드래프트킹즈인데 이 돈나무 누나가 또 한 번 이번에 아무튼 줍줍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드래프트킹즈 주식을 87만여 주나 매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화요일 종가를 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무려 4,22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ETF를 통해서 이번에 드래프트킹즈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 ETF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68만 8천여 주를 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ETF에서 드래프트킹즈가 차지하는 비중도 17번째로 높은 비중을 이제 차지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전일 공매도 전문 기관인 힌덴버그에서 자회사 SB테크가 도박이 금지된 나라에서 매출의 절반을 올리고 있다라는 등의 좀 불공정한 그런 사업 관행을 지적하는 그런 네. 리포트를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최진석 본부장의 그 분석 내용을 듣고 했던 이야기가 이게 니콜라랑 그리고 뭡니까 로드스타운과는 좀 다른 것처럼 보인다. 좀 기업 그 펀더멘털 자체를 건드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래프트킹즈는 실제로 이제 주가가 오히려 좀 소폭 반등하기도 했어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드래프트킹즈에 대한 믿음이 있나 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믿고 있다. 네. 힌덴버그 리포트보다는 자체적인 펀더멘털의 잠재력을 여전히 좀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일에 이제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디펜스하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전해드렸었죠. 그러면서 낙폭이 일부 축소하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날도 사실은 이제 복수의 기관이 디펜스에 나서서 이런 캐시우드의 매입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소폭 반등하는 데 좀 힘을 불어넣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네. 규제받지 않는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글로벌 온라인 게이밍이라든지 스포츠 베팅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SB테크가 속한 시장도 블랙 마켓이라기보다는 이 그레이 마켓, 우리가 좀 애매한 그런 이 규제 아니면 비규제 울타리 속에 있는 것을 그레이 에리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레이 마켓에 좀 해당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요. 드래프트 킹즈가 SB테크라는 이 기업을 합병한 것은 기술을 흡수하고 앞으로 이 플랫폼 기술을 더욱더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지 해외 매출을 자신들이 흡수하겠다라는 의중은 아니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드래프트 킹즈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나서서 이제 보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형국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드래프트 킹즈까지 살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